지난달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강남 아파트 단지에선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 지역에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며 양극화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규제를 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한데 모였습니다. 노원 토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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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인기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노원구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도 아니고 실거주자들이 실제로 살아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런데 11호 대책으로 입주권 거래와 이주비 대출에 제한이 걸리면서 재정비 사업도 힘들어졌습니다.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노동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강남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아파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간 단위 마이너스 기록했었고 최근에서야 이제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획일적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강남의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12곳을 3중 규제로 꽁꽁 묶었습니다. 갭 투자는 물론이고 갈아타기 실수요까지 틀어막는 초강력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이 다소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만 한 달도 채 안 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올해 안에 2차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심들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참 어렵습니다만 시장 원리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듯도 한데요. 먼저 서영일 기자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내년 초 1,800세대가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 9월 33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이달 초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건이 없어요. 마땅한 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11호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며 집값은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체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이런 흐름입니다. 특히 목동이 있는 양천은 재건축 단지, 용산이나 강남 3구는 똘똘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매수 여력이 있는 수요가 몰려서 상승을 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곽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도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기 의왕과 용인 수지, 규제에서 벗어난 화성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풍선 효과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11호 대책 이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규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5 대책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뾰족한 공급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뉴스더에서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실거주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고강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네, 정부가 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나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고 통화량이 또 늘어나고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이 또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요.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의 집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만 놓고 보면 규제의 핵심 표적이 됐었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12곳 모두를 3중 규제로 묶다 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핵심 지역 아파트를 사자는 이른바 규제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를 낀 매매,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을 잘못 읽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네,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는데도 집값이 식지 않는 것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근데 정작 문제가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건 민간 공급인데 결국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을 할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공급 대책 안 먹히면 이제 세금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시즌2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